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날씨가 영하 11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휴전선 밑에서 자랄 때 겨울에 영하 20도 어떤 데 30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은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이렇게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정권을 교체해서 좀 더 안정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애국 동지들과 함께하는 국민들, 이 일을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 고고학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접속해서 이 공부를 하는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3기를 완결을 짓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좀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3기 오늘 완결입니다. 여러분 이 연배를 잘 기억하시겠죠? 초기 청동기 시대는 1기는 3300년, BC 3300년에서 3050년,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에서 3기는 BC 3050년에서 2300년. 이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3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BC 3050년부터 한 2600년 이때까지는 2기라고 봐야 되겠죠. 한 2600년부터 2300년 정도까지는 이제 3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인데요. BC 2300년에서 2000년, 이거는 초기 청동기 시대 4기. 우리 강의실에서는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 여기 요거 3050년에서부터 2300년 여기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땅의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3기.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초기 청동기 시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초기 청동기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그전에 정치적 의미보다는 지리적인 의미로만 쓰였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지의 초기 청동기 시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초기 청동기 시대 2, 3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걸 영어로 EB 2 and 3 이렇게 해도 되고 EB는 Early Bronze 약자죠. Early Bronze Age 2기, 3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EB1 질그릇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대접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손잡이가 가로로 붙은 손잡이, 처음으로 여기 손잡이가 붙어 있는 거, 이게 레지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레지라고 하는 건 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턱처럼 생긴 그런 핸들이라는, 수평 핸들이라는 것이고, 여기 이 스파우트, 어떤 때는 이게 진짜 그 물이 이 주둥이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그 물을 뜨는 그릇, 작은 그릇을, 물론 질그릇이죠,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양 자체가 대단히 그 둥그스름하게 예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릇의 모양이 아주 둥그렇게 예쁩니다. 또 이 손잡이, 여러분 형태 다 기억하시죠? 이 입구, 그다음에 이 입구와 이 밑에 바닥의 그 비교, 얼만큼 넓으냐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바닥이 더 좁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를 지나서 초기 청동기 시대 2기로 들어가서 가장 뭐 토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한정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 강의실 같으면은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거 보라고 하기도 하고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요.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박물관,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박물관에 메소포타미아 유물을 전시하는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또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는지 제가 그 소식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못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비도스 질그릇, 아비도스 웨어라고 하는 이 토기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이제 어떤 토기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이 표면을 이제 빨간 페인트로 무늬를 그리든지, 아니면 슬립 전체를 같은 색으로 큰 붓을 가지고 색을 칠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색깔의, 이제 그 토기를 만든 흙은 뭐 주로 갈색이겠죠. 근데 이제 빨간 색의 뭐 흙에다가 빨간 염료를 섞었을 수도 있고, 흙 자체가 빨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물에 개가지고, 그러니까 그 흙 자체가 굉장히 밀가루처럼 이제 고와야 되겠죠. 그걸 물에 풀어가지고 이 그릇을 물에 담굽니다. 담그면 건지면은 그 그릇 표면 전체에 이 색깔이 이제 입혀지겠죠. 그거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전면을 도료로 칠한 겁니다. 그런 슬립을 하든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든지 이런 이제 무늬가 있고요. 이 모양을 보시면 이 토기가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초기 청동기 시대는 1기든지 2기든지 그 밑 바닥이 좁은 토기가 많은데, 여기 상징적으로 그 바닥이 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토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 3기에 들어가면 유명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키르벳 케락 웨어, 키르벳 케락 질그릇 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기 말기에서 3기, 주로 이걸 3라고 합니다. 초기 청동기 3기. 아까 말씀드린 아비도스 질그릇은 2기, 키르벳 케락 웨어는 3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부할 적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키르벳 케락 웨어, 이거 갈릴리 호수에
남서쪽에 붙어 있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 나온 이것은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과 그다음에 그 무늬 그리고 이 빚는 방법 이런 것이 이 북쪽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이제 터키를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뭐 시리아 뭐 이런 데서 이미 만들었던 것이 여기 전수돼서 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EB3 그러니까 BC 한 2500년, 2400년, 2300년 이때에 국제적으로 당시에 그 지중해 동쪽 연안에서 많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산골에서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게에 지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에티오피아 산골에 가니까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혈연적으로 여러 그 가족이 나 뭐 두세 가족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다 그 혈연적으로 친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기를 개발한 어떤 일단의 그 친족들이 또 제자들을 길렀겠죠. 뭐 지금 같은 그 아주 세련된 개념의 그 뭐 제자라는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기술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전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퍼뜨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 토기 하나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토기 중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게 화덕인데 and iron. 여기 보면 영어로 and iron이라고 써 있습니다. and iron 화덕이란데요. 화덕인데 이렇게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반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기둥, 여기 기둥, 그리고 여기 이제 뒷벽인데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환기가 잘 되라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와 같은 단지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단지는 이제 홀 마우스, 이제 구멍 입구가 구멍처럼 생긴 그러니까 목도 없고 입술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이 토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모양들이 다 이제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이런 그 요새 말하면 컨셉이 이제 개념이 잡혀 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는 목도 없고 입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위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뚜껑입니다. 뚜껑. 이거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고서 이 밑에다가 불을 떼면은 여기 있는 음식이 이제 익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물론 뭐 돌이나 뭐 어떤 그 자연적인 그 형태로 이렇게 생긴 데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나무에 불을 지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토기로 이렇게 정교하게 화덕을 만들어서 한 거는 이 전 시대에는 없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 모양 지금 이 부분 여기 이제 기둥이죠. 앞면 겸해서 이 기둥인데 이 기둥을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
뭐라고 하면 뭐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코가 있지 않습니까? 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코. 제가 그 석동기 시대의 그 돌그릇들 그 이제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나 그 절구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화산석으로 만든 절구. 거기도 보면은 입은 없는데 이 코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그릇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이 생명을 굉장히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 사람을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순간까지는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 토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극명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토기가 이 키르벳 케락 토기가 빨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빨간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또 안에는 이 안쪽은 빨갛게 칠하고 바깥쪽은 검은색을 칠한 그런 토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검은색입니다. 완전히 검은색. 그래서 이 토기가 여기 이제 완전히 검은색인데 여기 보면 줄무늬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산처럼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또 밑에는 이제 빗살무늬, 머리 빗는 빗으로 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빗살무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키르벳 케락의 토기의 특징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은요, 이게 지중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가 지중해고 이게 이제 고대 가나안 땅인데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 점점이 찍힌 요 부분들이 요 유적들이 다 그 키르벳 케락 토기가 출토된 곳입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의 맨 남서쪽 요 부분에서 처음에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를 키르벳 케락 그 지명을 따라서 히브리 말로 베이트 예라흐라고 하는데 아랍어로 키르벳 케락 외우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이게 여기저기 같은 형태의 또 같은 모양의 같은 형식으로 만든 토기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가나안 땅에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지금 네모칸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중해이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에서 이제 오른쪽, 즉 동쪽 그리고 남쪽 일부, 그러니까 여기 튀르키에서 남쪽이죠.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부분에도 이렇게 키르벳 케락 토기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포가 튀르키예 남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북쪽, 그다음에 시리아, 심지어 레바논의 해안 지방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넓게 분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연구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특정한 기술을 다른 곳으로 이제 전파시켰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이것은 그 기술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따로 떨어져 나가 살면서 또는 멀리 이주해서 살면서 가져온 기술을 이제 그곳에서 발휘해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시리아와 튀르키예 쪽에서 나온 그 키르벳 케락 토기들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위에다가
까만색을 밑에다가 바른 토기들이죠. 여기는 무늬가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 치는 무늬입니다. 이 그릇도 역시 모양은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지만은 형식이 위에 입구는 넓은데 밑에 바닥은 좁지요.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 때 개발된 토기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화덕, 이 화덕이 가나안에서 발견된 거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 위에 시리아 쪽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번, 2번이 붙었는데요. 1번을 보면은 이제 화덕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기둥이 하나, 두 개가 있고 이 뒤쪽에도 이게 이제 벽인데 기둥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은 거예요. 요거는 작은 거고 요거는 큰 건데 이 위에다가 그릇을 얹어 놓는 거죠. 토기 그릇.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 기둥을 3개를 만든 겁니다. 기둥만 3개. 여기 벽이 없이. 이건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건 벽이 없이 기둥만 3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화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보시면 이건 사실 그 화덕은 돌을 3개를 주워다가 놓고 돌을 3개를 주워 놓고 그 위에 그릇을 올려 놓은 다음에 이 밑에다가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제 음식을 끓여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더 아름다운 거, 더 편리한 거, 더 영구적인 거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때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죠. 20대 때 읽어본 책인데 이 큰 것을 자꾸 이제 줄이는 거죠. 미국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나온 제품을 보면 이제 큽니다. 투박하고 그 대신 튼튼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즉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Not portable. 움직여서 돌아다닐 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는 집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 뭐 식당이라든가 뭐 놀이터라든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 갖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작아지고 이제 이 무전기 같은 것도 이게 컸던 것이 작아지고 큰 것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편리하게 작게 만드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혜를 발휘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거 보면 요새 와서 보면은 또 이제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 큰 것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 같은 거. 텔레비전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뭐 7인치, 9인치, 뭐 21인치 텔레비전 큰 거였습니다. 와, 21인치. 19인치하고 21인치 그 텔레비전 요거 2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1인치 굉장히 큰 거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개인 집에도 보면 텔레비전이 뭐 35인치, 50인치, 55인치, 65인치, 뭐 75인치, 뭐 75인치 텔레비전이 있는 개인 아파트에도 가보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커지는 경우. 하여간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 때에 그것을 좀 더 예쁘게, 또 좀 더 보기 좋게,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좀 더 이렇게 집안에 놔두어도 그 집안 분위기가
이제 썰렁하지 않게 돌을 주워다가 놓는 경우하고 이렇게 토기로 화덕을 만든 경우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그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 가나안 땅에도 서 출토가 되고 이제 시리아나 저 튀르키예에서도 이게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쪽으로 이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초기 청동기 시대 제3기.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흩어져서 계속 옛날에도 사람은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기들 보면요, 이 토기들의 기본적인 그 모습은 여기에 보면 EB1이라고 써 있습니다. EB1.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 트르키예 이쪽에서 나오는 그 토기들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보면은 이런 거 아까 그 키르벳 케락 웨어, 키르벳 케락 토기와 비슷한 모양들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무늬가 이런 무늬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토기들, 이런 대접. 이건 이제 큰 건데 그릇이 크기 때문에 뭐 이게 한 입구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큰 그릇이죠. 이게 열린 그릇입니다. 이게 이런 그릇들이 아까 본 대로 이제 빨간색이나 까만색 또는 빨간색, 까만색 다 칠해가지고서 윤을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게 하는 광택을 냈다. 영어로 버니싱. 버니싱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버니싱, B-U-R-N-I-S-H-E-D, 버니시드. 이거는 광택을 냈다라는 거죠. 이 광택을 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죽 같은 걸 문대면 여러분의 구두 닦듯이 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할 때에 그때 막 그 문대면은 광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광택을 내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딘 테페라고 하는 이제 트르키예에 있는 유적인데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릇들이 가나안에서 나온 그릇들하고 모양 비슷해요. 이런 그릇. 이건 대접인데 이제 입구가 넓죠. 이 바닥이 좁고. 대개 다 그래요. 이게 바닥하고 입구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 그 비율이 아주 거의 2대1 정도. 위에 입구가 그릇의 입구가 2, 밑에 바닥이 1 이렇게 2대1 정도 되게 위에가 넓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밑에가 좁은 그릇입니다. 이것은 이제 항아리인데 이 정도 되는 높이 한 45cm 이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인데 이런 항아리를 보면 이게 생기가 아주 안정되어 있죠. 안정되어 있어요. 그 밑 바닥에 좁아서 약간 그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은 이게 양쪽으로 균형이 딱 잡혀 있으니까 안정감을 주는 톡입니다. 여기 이제 이 어깨에다가 목 밑에다 이렇게 줄이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이 그 있으면은 이것이 거기에 페인트로 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도안사가 이 그릇을 볼 때에 이 그릇 밑에 이게 그릇이 여기에서 턱이 져 있다는 겁니다. 매끈하게 올라가지를 않고 거기에 어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한 근데 그 부분에다가 이것이 어떤 골이 파져 있든지 어떤 무슨 띠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매끈하게 올라가지 않은 것을 표현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뚜껑이죠. 이건 뚜껑인데 이런 그릇 위에 이 뚜껑을 제가 20년 이상 발굴을 했는데 뚜껑은 한 2개나 3개 정도 발굴한 것 같아요. 이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발굴을 한 거 20년 동안 발굴할 때에 제가 감독하는 구역, 제가 학생 때는 뭐 감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저가 많습니다. 이제 그 단장 발굴하면 발굴 단장이 있으면 그 단장 밑에 뭐 슈퍼바이저가 한 뭐 3명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발굴이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은 뭐 슈퍼바이저가 한 10명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뭐 5, 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로 이제 밑에 학생들 또는 일꾼들을 데리고 발굴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학생으로서 발굴할 때도 그렇고 지금 기억을 해보면 이 뚜껑 발굴한 거는 글쎄 한 3개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토기 깨진 토기는요 트럭으로 그래 모르겠습니다. 한 1.5톤 트럭으로 서너 대는 발굴을 했을 겁니다. 엄청납니다. 몸소리가 내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다 씻어야 돼요. 이게 토기를요 여러분이 이거 발굴해서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판별을 못 해요. 왜냐하면 흙이 묻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물기가 많은데 이제 그 물기가 많은 흙 속에 있던 토기들은요 그 표면에 그 흙만이 아니라 어떤 그 화학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땅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 토기 표면에 붙어가지고 허옇게 막 시멘트처럼 붙어 있어요. 시멘트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물에 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5시부터 낮 12시까지 발굴을 해요. 더워서 오후에 발굴 못합니다.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태양이 막 뜨겁게 내려쬐니까 뭐 온도가 막 40도 막 요르단 골짜기 뭐 영상 40도 올라가면 더워가지고서 발굴 못하면 이 공기 자체가 뜨거운 공기가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한잠 자요. 한잠 자고 오후 한 4시? 4시 정도 바람이 선선히 불 때에 앉아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전날 발굴해가지고 물에 담가놨던 바켓스가 막 수십 개 어떤 게 막 이 팀이 많으면은 수백 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기들이 그 발굴한 것은 그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그 발굴 단원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팀, 저기 한 팀 이렇게 여러 슈퍼바이저가 10명이면 10팀이고 슈퍼바이저가 5명이면 5팀이 되겠죠. 모여가지고 나무 그늘에 모여가지고 이걸 씻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단단한 소를 가지고 막 표면을 이렇게 해서 그 보면은 이 토기가 이 몸통이 깨져가지고 몸통이 이만큼씩 요 정도 사이즈로다가 깨진 것들은 이게 뭐 몇 년도 것인지 어떤 토기인지 분별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토기는 대개 여기 아가리 또는 주둥아리 또는 입구라고 하는 이 그 그릇의 입구 여기 그다음에 이 바닥 그다음에 이 몸통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금이 그어져 있는데 요런 부분 또는 여기 무늬가 있는 부분 이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는 부분 무늬들이 어떤 동시대에는 비슷한 무늬들을 많이 쓰거든요. 무늬가 그려져 있는 부분 요런 쪽은 이게 여기 깨졌다는 뜻인데 여기 요런 무늬 있는 여기 손잡이 같아요.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런 손잡이
이런 손잡이 이런 것들은 토기가 뭐 95% 없어지고 그 부분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어떤 토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아서 일일이 또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이 잉크는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이제 유성 잉크인데 그걸 거기다가 이제 발굴 날짜하고 발굴 구역 그다음에 발굴 구역 안에서 이제 그 발굴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게 구덩이 번호가 다 붙어 있는데 그 구덩이에 와서 또 구덩이 안에서 이제 어떤 특수한 그 형태 여기 쓰레기가 있다든가 여기에 이제 화덕이 있다든가 여기에 담이 있다든가 다 번호가 붙어요. 그 번호. 그걸 다 일일이 기록을 거기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튼튼한 이제 봉지의 표면에 보면 또 그 이 레테르 말고 또 봉지의 표면에도 이걸 쓸 수 있는 이제 칸이 있습니다. 그걸 다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착착 모으는 거죠. 그렇게 발굴해서 모으면요 어마어마한 다 거기다 버리는데 거기다 버리고 이제 연대와 그 문화 그 그릇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들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80% 정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갈돌 이렇게 곡식을 가는 그때 대개 이제 그 절구가 아니고 갈돌이라고 평평한 돌이 나와요. 그런 것도 거든. 그런 거 다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가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는 수장고라고 하는데 이게 한정되거든요. 그거를 또 빌리고 뭐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일단 빌리면은 뭐 2, 3개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년을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저장이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창고 빌리는 돈도 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기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런 토기야. 이거는 지금 이 조각이 요거하고 요 정도 가지고 이런 토기였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건 이미 이런 토기가 이게 온전한 토기가 나와서 그 토기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조각이 나와도 아 이거는 그거와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뚜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뚜껑은 이제 온전한 뚜껑이네요. 여기 뚜껑이 이렇게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이고 이건 위에서 올려다본 그림이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올려다본 게 아니라 내려다본 그림이죠. 그럼 여기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토기들이 키르베 케락 토기들이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것이 고딘 테페라는 곳인데 여기는 야닉 테페. 테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의 텔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텔 언덕이란 뜻이죠. 유적지가 되게 언덕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역시 이것은 이제 사발인데 이런 그릇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도 구멍이 뚫려 있고 무슨 이유인지 이 고대에 구멍이 뚫려 있던 거예요. 어떤 구멍들은 이제 토기가 깨지면은 양쪽 두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은 경우가 있어요. 토기를 버리지 않고 수리해서 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은 같지는 않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멍을 뚫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런 그 작은 손잡이, 이런 손잡이는 이거 실용적인 손잡이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걸 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장식용이거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손잡이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손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이 그릇이 큰데 이런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는 경우 이건 대개 장식용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릇과 이 손잡이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 끈을 껴서 다는 거죠. 어디 걸어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린 그릇은 그것이 대개 그런 것이 달아놓은 이게 어디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주 작은 귀처럼 생긴 이 손잡이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장식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청동기 2기와 3기는 국제화가 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고고학 모든 시기에 걸쳐서 어떤 한 문화가 발생을 하면 그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 청동기 시대는 이 토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이 문화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와 연결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BC 3000년경에 이미 그 문자가 사용되고 이제 글이 산문이라든가 시가 이제 저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구가 아직 이게 많은 인구가 살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사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제 그 청동 도구들, 지금 초기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으로 만든 그릇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리는 이미 석동기 시대에 개발이 됐죠. BC 4500년경 구리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죠. 이 광석에 들어있는 구리를 녹여서 이제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술을 개발한 거죠. 기술이라고 해봐야 뭐 심플한 거죠. 불을 가열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구리가 여전히 귀하고 이게 뭐 당시에 금속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철이 나오기 전이고요. 그래서 비싼 금속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동기 시대에 그 유물들 그 사해 주변에서 나왔던 그 구리로 만든 유물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리에다가 합금을 해서 이제 이게 청동이 되는데요. 구리를 생산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사해 남쪽으로 가면 푸논 또는 푸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규모 생산이 있었고요. 그 더 남쪽으로 내려 시나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나이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이 구리 광산을 현재도 구리가 어디 있는지 그 구리 광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구리 덩어리, 구리를 이 광석에서 구리 광석, 그래서 구리를 추출해 가지고 어떻게 추출하냐? 도가니 진짜 구리를 막 불에 녹여 가지고 도가니에서 이 구리가 물처럼 되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불을 피우고 풀무가 있잖아요. 풀무. 옛날에 풀무가 있었어요. 풀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요. 주머니 끝에다가 흙으로 이 관을 만들어서 끼워요. 끼고 이 주머니 양쪽으로 나무 판을 달아서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 들어있던 바람이 쭉 나가겠죠. 다시 쭉 잡아당기면 바람이 들어오겠죠. 또 누르죠. 그럼 바람이 나가죠. 풍선 같은 거죠. 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나갔다가 풍선에 바람이 들어오지 들어와요. 그래서 풀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BC 3000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눌러서 바람을 보내서 불이 확 살아나게 다. 또 다시 땡 이렇게 벌리면은 바람이 들어와서 또 누르면 또 바람이 나가요. 이게 푹 해가지고 이제 그 불쏘시개나 나무가 불이 붙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이 풀무, 도가니, 구리 광석, 구리 덩어리, 도가니에서 이 녹여가지고 구리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럼 구리 덩어리 남아있는 거. 이런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고고학 현장에서. 근데 거푸집, 이 거푸집이라는 뭐예요? 어떤 것을 만들,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든지, 뭐, 송곳을 만들든지, 뭐 만들 적에 또 도끼도 만들고, 만들 적에 그 돌을 파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죠. 그걸 거푸집이라고 하죠. 영어로 몰드라고 하네요. 몰드. 그 거푸집에다가 도가니에서 녹아있는 그 구리를 부으면은 쫙 흩어지면 그 주르륵 물처럼 흐르면서 그 모양대로 이제 쫙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그걸 식히면은 이제 그 원했던 도구가 거기서 나오죠. 그걸 잘 이제 갈아 가지고서 뭐 표면을 예쁘게 다듬는다든가 뭐 아름답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산지가 시나이 반도에 있어. 시나이 반도. 저 가나안 땅의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그런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자연 환경이 척박하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구리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또는 이집트가 시나이에 구리 원정대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의 정부겠죠. 왕실에서 이런 이집트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구리 원정대를 보내서 구리를 채취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나이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런 구리를 채취해서 그거를 그런 경우에는 그 구리를 뭐 이집트나 또 가나안 땅에다가 그걸 팔았겠죠. 팔고 농산물을 사왔다라고 보는 거죠. 가나안에 공급해주고 구리를 공급해주고 식량을 조달받았다. 식량을 사왔다라고 뭐. 근데 이러한 그 구리는 쓰다가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마모가 돼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버리진 않았겠죠. 토기는 버렸겠지만은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비싼 물건이니까 이걸 모아서 다시 녹여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만들었다는 재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와 3기에 엄청난 발견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크파르 모나시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게 샤론 평야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해안을 보면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빠의 북쪽 해안을 샤론 평야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고학 공부 끝나면은 성서 지리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샤론 평야. 그다음에 그 요바에서 남쪽으로 가면 거기가 블레셋 평야라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바의 북쪽에 있는 샤론 평야에 크파르 모낫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양의 청동 도구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한 900개 정도 되는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예, 한 곳에서. 이것들을 보면 대략 BC 2950년에서 2650년 그 이스라엘 고고학을 연구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2950년, 2650년이면 초기 청동기 시대 2에 해당되는 EB2, EB2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EB3 쪽으로 EB3 초기 청동기 3기하고도 약간 걸치는 거죠. 주로 EB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리판이 800개. 이 어떤 구리판인지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할 때요,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한정되어 있고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고고학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이제 찾아올 때 그냥 찾아가지 못하고 이제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복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어쨌든 또 그냥 이제 물론 이제 복사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아야 돼. 이 모으는데 시간이 이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 이 모으는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떤 때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 사진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화면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구리판 800개, 그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칼과 창과 도끼, 끌, 톱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야, 옛날에 톱이 있었어요, 여러분. 톱이 나무를 자르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톱이 청동으로 만든 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무기들이 보면은 4쌍 정도가 돼요.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4쌍. 그러니까 이거를 4명의 무사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거를 한 곳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사라져 버린 거죠. 만든 기술로 보면은 물론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든 것이지만은 당시에 시리아나 아나톨리아는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사이프러스는 그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도 했죠. 구브로. 그 사이프러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청동 도구들하고 대단히 유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적 연결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토기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토비는 아비도스 그릇은 가나안에서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이집트에서 발견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과 이집트의 연결이 EB2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에 있었다고 하는 알 수가 있고 BC 3050년 뭐 2900년 이런 때죠. 그다음에 이 청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동 도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모양과 형식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연결을 지으며 살고 있었다는 알 수 있죠. 자, 이거 크파르 모나시에서 나온 이 도구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창입니다. 창촉. 창은 긴 나무 끝에다가 이 창촉을 이걸 박아가지고 이제 싸울 때 쓰는 거죠. 요거는 단검.
요거는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손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이건 날이죠. 날. 단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찌르거나 베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은 도끼예요. 이거는 큰 도끼. 도끼는 여기 이제 나무를 큰 자루를 이제 여기다 매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 도끼의 옆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칼입니다. 칼의 옆모습.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끼의 옆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끌이라고 하는 끌. 이제 그 목수들이 어떤 가구를 만들 때 정과 끌을 쓰지 않습니까? 끌. 자, 이것이 그 800개나 되는 구리판입니다. 이건 청동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은 조각들인데 또 이 균일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이런데 이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좁고 여기 위가 넓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다리 모양인데 여기 좀 이렇게 몇 개의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800개입니다. 이게 뭐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 갑옷이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무기가 같이 나오니까 갑옷을 이 조각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창이나 활이나 칼로 맞았을 때에 그 무사를 그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보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이제 후대입니다만은 철기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무장이었고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아마 그때 그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구리로 만든 판. 철기 시대에 가면은 이거 제 철판이 되죠. 철로 만든 판. 더 방어력이 강해진 거죠.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유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이제 사진을 찍은 거니까 이제 선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선명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자가 져가지고 이게 두꺼워 보이는데 두꺼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도구인데 이 그림자가 지금 불이 전기 조명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건 그림자고요. 여기까지. 이건 뭐냐면 메이스 헤드라고 메이스 헤드 이 막대기 요만한 막대기에다가 이걸 끼워서 이건 이제 곤봉이죠. 딱 이제 때리면은 이제 맞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끼입니다. 이런 도끼. 여기 지금 도끼 3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도끼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끼는 거죠. 막대기를 끼워서 도끼를 이것도 도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요게 요 부분이 이제 나무에 깊숙이 박히는 거죠. 나무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이게 요거는 요런 도끼는 초기 청동시대 3기에 아주 특징적인 토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징적인 도끼입니다. 도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연대를 추정하기 아주 쉬운 거죠. 이런 것은 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단검입니다. 예,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끝이 표죠. 여기는 좀 굵어요. 약간 굵은데 이게 뭘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이게 찌르는 건지,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 요거는 이제 그 박물관 천장에 있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그걸 진열장을 찍은 거라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창의 촉입니다. 나무에다가 긴 나무죠. 긴 나무에 이걸 긴 나무에다가 끝에 이걸 박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끝이 이걸 영어로 탱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방금 요 끝에 보면 휘어져 있습니다. 이걸 불에 달고 가지고 쭉 넣거든요. 여기가 이제 휘어져서 고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서는 빠지질 않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구부러졌거든요. 구부러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창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창촉처럼 보이는데 커요. 이건 칼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삼국지에서 청룡 언월도라고 하는 거를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청룡 언월도 같아요. 이것도 칼이고요. 여기다가 손잡이를 했겠죠. 손잡이를 해서 이걸 휘두르면 여기 맞으면 이제 턱 잘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도끼들입니다. 이거 다. 요거는 이제 단검. 이거는 다 아까 그 800개의 구리판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이런 것은 다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청동. 구리보다 강한 거죠.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하는 거죠. 브론즈. 장신구 파는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면 이거 브론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브론즈.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그래서 브론즈가 뭐예요? 일부러 물어보면 이렇게 하다가 청동이죠 이러거든. 요새는 영어가 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가끔씩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사용하는데 간씩 시간이 1초 지체가 됩니다. 이것도 이게 칼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손잡이를 해서 달고 이걸 가지고 긴 칼이죠. 푹 찌르면은 이게 싸울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 칼입니다. 단검 칼 끝에 이건 도끼 모양이 긴 것도 있고 이것은 끌 같은데요. 끌. 아까 봤던 것이 몇 개 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봤던 그 반달처럼 생긴 건데, 반달이 아니라 초생달처럼 생긴 건데 뭔지 잘 사용 용도를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진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하기 위해서 펼쳐놓고 사진을 찍은 거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적어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이거는 굴입니다. 굴이라서 녹슬어 가지고 초록색 녹이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도끼. 좀 가늘지만 이거 도끼입니다. 요거는 끌이고요. 요거는 단검. 여기에 손잡이를 붙여 가지고 싸우던 단검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아마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이 안에 궁굴었어요. 즉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나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역시 일종의 창입니다. 이것도 창촉입니다. 이 창촉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일단 그 창대에 들어가서 빠지지 말라고. 이건 칼이고요. 여기에 아마 나무를 했든지 아니면 노끈 같은 것으로 여기를 묶어가지고서 잡고서 쉽게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칼이죠. 이 큰 칼입니다. 아유, 이 칼을 보니까 이게 좀 무시무시한 기분이 들죠. 이것이 지금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글입니다. 이 특징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 창촉을 보면 여기에 그 리지라고 리지 평평하지가 않고 이 등선이 있습니다. 등선.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여기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국군의 단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총에다가 그때는 M16인데 M16에 장착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M16이 아니라 M1이죠. M1에 장착을 했었는데 국군의 단검은 이 부분이 여기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의 칼은 단검은 총에다가 착검하는 이 단검은 이와 같이 가운데 부분이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위에가 일어서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낮고 가운데 부분이 높아요. 능선처럼.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ridge라고 R-I-D-G-E ridge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군의 단검으로는 백병전 할 때 찌르면은 이게 피가 딱 엉겨 붙으면서 잘 안 빠진대요. 그래서 발로 차야만 된대. 찌르고 그 인민군은 발로 차야 이게 빠진대. 근데 인민군의 그 칼은 찌르면 그 골 때문에 골이 생겼잖아요. 양쪽으로 골이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순환이 돼서 쉽게 찔른 칼을 뽑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는 이제 M1을 쓴 게 아니고 M16을 썼는데 그때 쓰는 칼은 뭡니까? 이 가운데 이 날이 평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져 있더라고요. 이게 볼록 솟은 게 아니라 약간 홈이 파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어떤 과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이 EB2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의 이 칼은 이와 같이 그 칼과 창촉은 이와 같이 중심 부분이 이렇게 올라서서 산줄기처럼 올라서 있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골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이 다 그렇겠죠? 이건 도끼입니다. 이 도끼가 이거 크질 않습니다. 뭐 한 20cm.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크다 생각하시면은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날이고 여기가 이제 머리 쪽인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 나무 자루가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겠죠. 다시 창촉을 선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중심부는 일어서 있는 것을 산맥처럼 높이 있는 것을 알 수, 양쪽으로 이렇게 골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아주 사진이 좋습니다. 그렇죠? 사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이것이 평평하지 않고 이 창촉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아마 이 큰 것은 당연히 이 여기 창대가 굵었겠죠. 그러면 무거웠겠죠. 이거는 당연히 창대가 이건 단창이 있겠죠. 아마 그 군사들의 그 어떤 그 육체적인 구조, 그 몸이 작다든가 크다든가 또는 힘이 세다든가 힘이 적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무기의 모양이나 무게도 달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는 이제 단창 부대가 있고 이제 장창 부대가 있는데 그런 부대의 그 전술 목적에 따라서 이 무기도 달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리로 만든 건데 이렇게 낚시처럼 이렇게 낚시 비늘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궁금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부채처럼 생겼지만 부채가 아니고 역시 칼입니다. 칼인데 여기 이거 만들 때부터 이게 둥그렇게만 이거는 실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그 의식용으로 만들었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굽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옆면으로 보면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요것은 여기의 단면이 이렇다. 이 두께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전체 여기가 이게 10cm거든요. 10cm.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게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만큼. 자, 그러면 이게 별로 크지 않거든요. 별로 크지 않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 10cm 정도 된다고 하면 과연 뭐에 사용했겠느냐? 아마 그리고 모양 자체가 날카롭게 뭐 위협적인 것을 아닌 걸 보면 좀 평화로운 모습인 걸 보면은 어떤 재래용이나 의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그림들, 이런 이 단검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못이 4개가 박혀 있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나무는 삭아서 없어지고 못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창촉.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창촉인데 이게 이만큼 깁니다. 이게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촉인데 이건 요 부분이 짧은데요. 이거는 창인데 이게 이렇게 이 끝부분이 나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량형인지 또 다른 타입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것은 한 20cm, 한 15cm 정도가 이 나무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이런 창은 아무리 싸워도 이 촉이 나무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죠. 이 전쟁이 치열하게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전투를 장시간 치르고 있을 때에는 이 무기들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아마 창촉이 나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만든 것 같아요. 개량해봐. 근데 이것은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가나안이 아니고 이 시리아나 레바논 또 이 튀르키예 이런 데서 나온 동시대의 청동 도구들인데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 가나안 것과 비슷해요. 이 도끼 같은 거. 이건 이제 다른 유형의 도끼지만 이건 아주 비슷하죠. 이거 이제
단검도 비슷하고 이렇게 이 나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창촉, 이 나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건 끌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기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 청동 도구들의 분포도 굉장히 넓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 형식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남쪽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의 부엘세바, 가나안 남쪽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근처에 보면 아라드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벽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에 이 안에 도시들이 여기는 발굴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흰 공간으로 남아 있지만은 여기 발굴된 곳은 이 정도 됩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여기에 집들이 있었고 여기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성 안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아라드가 이렇게 넓은 지역, 평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더워요. 남쪽이기 때문에. 그 아라드가 이게 돌로 만든 집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좀 덜 선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돌로 이거는 성벽이 이렇게 두꺼웠다. 이 안에는 집들은 이 정도 두께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모난 집들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아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때, 즉 철기 시대 직전 또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이거는 초기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성이 있었고 이렇게 이게 성문입니다. 여기는 망대, 양쪽으로 망대가 있고 여기 성문입니다. 이거는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성문이 좁아가지고 이것이 BC 3000년경에 만든 성곽이고요. 그다음에 BC 2500년경에 만든 EB3 초기 정동기 3기의 성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축성되어 있다. 또 요새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이 나중에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야르뭇이라고 하는 유적지인데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슈펠라 쪽으로 한 40분 정도 산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내려가면 있는 언덕 산입니다. 산에 있는 유적입니다. 야르뭇 초기 청동기 2기와 3기의 동쪽에 있는 성문입니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죠. 돌로 쌓은 성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게 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문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야르뭇의 서쪽 성문입니다. 이거는 EB3 초기 청동기 3기입니다. 돌로 굉장히 튼튼하게 성문을 만들어놨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텔-엘-파라. 이거는 이제 세겜 북쪽에 세겜은 아시죠? 세겜 근처에 텔-엘-파라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 텔-엘-파라가 두 개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게 있고 남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북이라고 써 있습니다. 텔-엘-파라 북쪽의 성문입니다. EB2 초기 청동기 제2기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이거는 흙벽돌로 쌓은 성문입니다. 여기 성문을 여기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 적군이 여기 통과하려면 어렵겠죠. 이건 망대입니다. 여기는 우리 이쪽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서는 곳입니다. 이거를 이제 도면으로 그린 게 이거거든요. 도면으로
도면으로 까맣게 그린 거죠. 이건 이제 실선입니다. 실선. 아마 그래가지고서 여기는 여기 문이 있거든요. 여기 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무하고 여기 보면 올라가는 층계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 위에 망대 위에 지금 망대 위가 망가졌는데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이제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청동기 2기, 3기에 이미 이와 같은 도시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다샤쉐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제5왕조 때의 무덤인데 BC 2400년 경입니다. 이 2400년 경에 무덤에 보면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의 마을들을 공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그 마을, 성이죠. 이거 성. 이런 성인데 이게 이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집트 군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가나안 사람이 무너졌고 여기 넘어지는 장면.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 여기는 붙잡고 때리는 이건 칼인데요. 칼로 때리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을 공격한 BC 2400년, 즉 이건 EB3입니다. EB3에는 이 가나안에는 성들이 있었다라고는 알 수 있는 거죠.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전, 이거는 메기도에서 나오는 발견되는 신전입니다. 이게 신전이 3개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신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그랗게 생긴 제단입니다. 제단인데 여기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곳의 사진인데요. 이게 그 제단입니다. 동그란 제단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전들은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무너져서 이게 형체를 잘 알 수 없는데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제단을 다시 보면은 여기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고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 신을 또는 아세라 신,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겨울입니다. 이게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르뭇, 아까 봤던 그 야르뭇에도 이와 같은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들어가면 이쪽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신전. 우리가 들어가면 길어 보이는 집이 있고 넓어 보이는 집이 있거든요. 이건 넓어 보이는 신전인 것입니다. 역시 EB3 초기 청동기 3기에 돌로 만든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곡식 창고는 제가 이미 베스 예라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 도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1, 2, 3, 4, 5, 6, 7, 9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오른쪽에 재구성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구멍으로 곡식을 쏟아 부어서 이 안에 곡식을 저장하게 했다라고. 여기에 벽이 4개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외벽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초기 청동기 시대와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초기 청동기 시대는 BC 3300년부터 2300년까지 1기, 2기, 3기인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직도 선사 시대였기 때문에 즉 글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글자를 가지고 시를 쓰거나 무슨 역사를 기록하거나
어떤 생각을 서사를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물만 가지고는 또는 유적만 가지고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가나안에서 이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연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족보는 청동기 시대 초기와 그전 시대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 토기와 또 그 청동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그 어떤 씨족 또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배우고 개발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퍼져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아버지 테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롯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시리아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문서가 없기 때문에 찍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여기에 서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5도시가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째보임, 쪼아르. 쪼아르는 우리말 성경에는 소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쪼아르라고 해야 되겠죠. 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설명 없이 유머를 하게 돼서 여러분이 의아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소알이 아니고 쪼아르입니다. 그 사해, 죄송합니다. 여기 새해라고 썼는데 새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새해가 아니고 사해 주변에 있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5개, 6개 있습니다. 그중에 밥에드라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밥에드라, 누메이라 이런 곳에 있는 그 유적들은 이 유적들은 청동기 시대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다가 한 2000년 지나서 또는 한 1500년 지나서 1000년도에 가서야 다시 주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1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동안 이게 버려져 있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죽었겠고 아마 떠난 사람이 있었겠는데 그 대표적으로 떠난 사람이 그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떠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인도해 난 사람은 롯의 가족이잖아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 지역이 폐허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유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막 빨리빨리 왔습니다. 그 최신 성서고고학 뉴스 현장 이스라엘에서 이런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고학 항상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겨울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